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이혜민입니다. 지난달 27일이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 미북 정상회담까지 다음 달 12일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접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시장에도 고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분묘가 있거나 개발이 어려워 활용도가 떨어지는 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개발이 어려운 땅까지 고가에 매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살펴보실 매물은 이문 뉴타운과 한남 뉴타운 매물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 해결해 주실지 기대되는데요. 오늘도 한성만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하와이 대지진 관련해 가지고 좀 언론 보도 좀 보셨죠? 네. 그다음에 화산 폭발. 그래서 지금 그 하와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용암, 마그마죠. 예, 마그마가 바로 집 옆에서 솟아나는 그런 그 영상을 또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만약에 거주를 했다면, 근데 거기서 이제 용암이 분출이 됐죠. 자기 집 마당에서. 자, 그러면 그 집이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측면에서. 바로 제로가 되는 거죠.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집들, 또 그런 땅을 샀다 하면 추후에 팔릴까요? 예. 제가 봐서는 영원히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예. 제 집에서 용암이 나왔다면 그 집을 누가 과연 살까요? 안 사겠죠. 자, 그런데 그게 하와이만 그러냐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경주와 포항이 지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예,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거래가 거의 전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울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칼럼 내용이요. 오늘 보시면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막을 이유 없다. 예, 없습니다. 자, 왜 없냐? 자, 지구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는데 안전한 주택은 없다. 안전한 주택은 없다. 자, 안전한 주택 어떤 기준인지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보면 지구 온난화는요, 지금요. 속도가 붙었다. 지구 대기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유엔 환경기구에서 발표를 했죠. 사상 최고치예요. 지금 온난화 속도가 계속 더 가속도 붙었다는 겁니다. 자, 하와이 화산 폭발 그리고 지진 연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 또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입니다. 자, 연일 방송을 통해 지진 대피 홍보 영상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재건축 아파트,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소유자는 매우 불안하다. 자, 왜 불안하냐면요. 이런 불안 심리는 우리가 최근에 겪은 두 번의 지진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의 지진 2016년 9월 12일 날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자, 이때 5.8 지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5.8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온 게 있죠. 2017년 11월 15일입니다. 이날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5.4입니다. 5.4. 자, 그러면 경주보다 포항이 0.4 정도가 강도가 약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내륙 있죠. 내륙. 진앙지가 포항이 그 땅속 밑에 진앙지가 포항이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보다 어떻다? 경주는요, 그 진앙지가 해안가에 있었어요. 근데 포항은 내륙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항이 진도가 5.4인데도 불구하고 어떻다? 피해가 더 컸습니다. 피해가 더 컸다는 겁니다. 자, 피해가 더 컸다는 게 어디서 진앙지가 시작이 되는지 또는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진도가 관건이 아니라 그 진앙지의 중심부에 그 다음에 지표면과에 닿는 이 거리가 짧느냐 또 기느냐에 따라서 진도가 약하더라도 파손은 더 많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자, 그렇다면 어떻든 진도 7 이상의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정답인 거죠. 왜? 그 진앙지가 깊이가 지구 해기에 있는지 또는 거세에 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지구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면서 있다는 거죠. 근데 정부는요, 부동산 정책으로 안전한 주택에 살고자 하는 희망을, 정부 정책으로요, 희망을 저버려야 하는 것이다. 현재 5월 내에 아파트 투율을 보면요, 서울 지역 신규 분양 단지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약 220세대가 나왔더라고요. 자, 5월 달에 내진 설계대에서 탄생되는 아파트가 220세대입니다. 청약 통장은 500만인데. 자, 그럼 내가 안전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220세대, 500만 중에 220세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진도 7 이상 만약에 지진이 나면요. 누구가 살아남을 것인지. 노아의 방주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요. 자, 즉 내진 설계 대상 건축되는 공동주택이 5월 달에 300세대밖에 안 된다. 220세대밖에 안 된다. 약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무한 거죠. 1000만의 도시가 한 달에 220세대 내진 설계된 주택이 나온다면, 아파트가 나온다면 거의 전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진 설계 의무 적용을 한번 볼게요. 자, 서울 제가 말씀드렸죠. 6대 광역시에서 5위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내진 설계 기준을 보니까 제가 자료가 나온 겁니다. 자, 동수 기준이 있고 연면적 기준이 있어요. 자, 동수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은 그런 데는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자, 서울은요. 13.25%가 내진 설계 의무 적용된 건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동수 기준입니다. 약 몇 프로? 87%. 87%는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온다면 87%의 건물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그러면 부산 볼게요. 부산은 6.22%예요. 부산. 야, 부산. 자, 부산 인구가 약 370만 삽니다. 약간 500만 안 되죠. 자, 그런데 6.2%예요. 그럼 한번 따져보십시오. 94%는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온다면 건물은 완파 또는 반파, 부분 파손이 된다는 거죠. 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일단 제가 서울과 부산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아까 제가 퀴즈를 연면적으로 했거든요. 자, 연면적으로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 연면적 같은 경우 61.52%예요. 연면적으로 따져보면 61%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39%가 진도 7 이상이 온다면 지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산은 60.84%죠. 자, 서울하고 부산하고 거의 근소한 차이를 보입니다. 나머지 보면 대구, 인천, 또 광주, 세종을 볼까요? 자, 세종은 84.9%예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다 여기는요, 거의 내진 설계를 해서 건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요 점은요, 바로 이 동수 기준이에요. 동수 기준. 동수 기준은 서울이 1000만 도시인데 13%고요. 또 제2의 도시, 부산이 6.2%예요. 자,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다? 건축도시공학
공간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17년도 12월 15일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내진 설계 의무 적용되는 비율, 우리가 이게 더 높아진다. 자, 그러면 내진 설계를 제대로 한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보면은 여기 나온 게요. 자, 우리가 보면 내진 설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동당 면적 기준을 보면은 전체 4,402제곱미터로 돼 있고요. 미적용 건축물은 231제곱미터로 돼 있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 비율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동 기준으로 보면요. 동 기준으로 내진 설계 의무 적용률을 보면은 전체 합계가 7.4%예요. 7.4%. 우리나라의 내진 설계 동 기준으로 보면 합계가 7.4%예요. 전국에 다 해서 7.48%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부산 한번 볼게요. 부산은요, 위치상 경주와 포항에 근접해 있는 해안 도시로 쓰나미 등 지리적 영향권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 현상에서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왜 그러면 경주하고 포항의 근접이 부산이니까요. 그러면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단지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그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 정책을 위반한다면 추후에 만약에 닥칠 대지진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은 정부가 책임을 질까요? 예, 정부가 책임을 안 집니다. 자, 포항 같은 경우는요, 집이 완파가 되거나 또 부분 파손이 됐어요. 자, 완파됐을 때 정부가 보상을 해줬습니다. 얼마 줬을까요? 900만 원입니다. 저희는 자본주의 국가예요. 지진이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도 보면요, 보험에서도 적용 안 해주죠. 900만 원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책임지 못한다면 이런 재건축 막을 이유 없죠. 내가 안전한 장소에 살고 싶어하는 더 욕망과 갈망이 강하다면요. 자, 제가 봐서는요, 부동산 투기 잡으려고 재건축을 강화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강화를 한다면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재건축 아파트만 적용을 하고요. 내진 설계가 안 된 지역의 아파트는 과감하게 재건축을 허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성만 박사님과 함께 부동산과 내진 설계 실태에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가 준비해온 특급 매물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특급 매물들 살펴보기 전에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부터 소개해드려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매물은 이문 뉴타운의 다세대 주택 아파트 입주권 매물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85년 4월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49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82제곱미터입니다. 방 3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총 3층 중 2층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 1억 원, 그에 따른 실투자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문 뉴타운의 매물인데요. 박사님, 입지 여건 먼저 살펴볼까요? 예, 입지 여건은 제가 그래픽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1호선 외대역 앞입니다. 자, 외대역 앞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요, 5개 대학을 걸어서 갈 수 있죠. 외대, 경희대,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고요. 삼육보건대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또 시립대도 있고요. 또 고대도 있죠. 자, 고대하고 시립대는 좀 걸어가기는 조금 먼데, 제가 보니까 한 3정거장 됩니다. 3정거장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입지 여건 갖춘 이문 뉴타운 매물입니다.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 경협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철도역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자, 시노선 확정됐죠. 청량역에서 강남의 삼성역까지 정거장이 없습니다. 중간에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문 뉴타운에서 20분이면 삼성역까지 도착을 한다. 추후에 이 삼성역에서 송파 SRT역, 수서역하고 또 만나겠죠. 그런 호재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포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릉이 있어요. 명당 중에 명당이죠. 이런 지역은 또 어떻다? 개발을 못해요. 여기 자연 녹지 공간이 한 30만 평을 뒷 배경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문 희경 뉴타운이 약 만여 세대예요. 다 끝나면요. 1000세대 또는 12000세대가 입주합니다. 자, 동대문의 랜드마크 바로 이 지역입니다. 뉴타운입니다. 뉴타운 뭡니까? 신도시 아닙니까? 자, 신도시는 그럼 내진 설계 됐다 안 됐다? 이제부터는요. 2015년 또는 그 전부터 내진 설계가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자, 근데 강도가 더 세게 되겠죠. 왜 그러면 포항과 우리가 경주를 겪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청정산이 있어요. 예, 녹지 공간이 또 많이 있죠. 30만 평이에요. 바로 소나무 숲이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대, 경희대, 과기대, 한해조, 삼육보건대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청량리역이 지금 굉장히 좀 개발되고 있어요. 자, 개발되고 있는데 동북권 랜드마크가 됩니다. 65층, 8개 동. 일본어로 보면 높봉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봉기로 탄생이 되는 거죠. 그 거점 도시가 되는 겁니다. 동대문의 거점 도시. 그러면서 바로 이문 뉴타운까지 같이 영향권에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대규모 세대 조성과 녹지 공간, 편리한 교통까지 다양한 호재 갖추고 있는 이문 뉴타운 매물입니다. 투자 포인트도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6월 정도는 한 2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12월 정도에 착공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적은 추가 분담금으로 또 시세 차익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자, S사 브랜드예요. 브랜드 굉장히 좋죠. 단기 투자 가능하고요. 이거라면 사는 순간부터 청약 통장 없이 무관하게 살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가격은 올라갑니다. 3000세대예요. 3000세대. 자, 시세 차익 어떤 지역은 또 만약에 노열층이 됐다. 예, 조합원들은 노얄동은 주지 않습니까? 그럼 5억 이상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처분 인가는 벌써 2017년도에 났고요. 자, 신축 아파트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짓는다? 진도 7 내진 설계 반영해서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 뉴타운 지역은 사업 단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업 추진 단계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추진 단계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났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2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2주 지금 예정은 6월 또는 우리가 5월인데 5월 말 정도 아니면 6월입니다. 자, 그럼 또는 뭐 7월 이렇게 2주 기간에 한 6개월 줍니다. 6개월 주고 나서 일반 분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한 다음에 예, 바로 우리가 착공 들어가는 거죠. 자, 착공 들어가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일반 분양 했을 때 청약 통장 가지고 당첨될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서울은요. 신축 아파트가 전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점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문 뉴타운 매물에 대해서 투자 전망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전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전망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또 잘하고요. 그렇게 또 가격도 시세 차익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59제곱미터 우리가 얘기하는 25평형 또는 26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온 분양가는 한 4억 정도 옵션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일반 분양가는 한 6억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옵션은 포함해서요. 자, 주변 시세 현재 5억 원대 형성되고 있고요. 자, 입주 시 예상 시세는
적어도 9억까지는 가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9억? 아, 동대문에 9억 가는 아파트 있습니까? 여기 뉴타운입니다. 신도시입니다. 내진 설계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기로는 지상에 주차장이 있나요, 없나요? 자, 지상에는 전부 공원이죠. 예, 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신규 아파트만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본 뉴타운 매물, 가격 분석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격 분석 한번 해볼게요. 현재 26평형이 확정된 매물이다. 자, 26평형 굉장히 보기 드뭅니다. 일반 분양은 아마 26평형은 전무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금액은 3억 3천에 나왔고요. 전세는 1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요. 자, 실투자액은 2억 3천입니다. 바로 입주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약통장 무관하게 없어도 살 수 있고요. 집이 10채가 있어도 살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한남 뉴타운의 다가구 주택 입주권 매물입니다. 경의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83년 5월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82제곱미터, 전용 면적 119제곱미터로 다가구 주택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현재 12억 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 1억 6천만 원, 대출 시 6억 원으로 그에 따른 실투자액은 4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한남 뉴타운 매물인데요. 입지 여건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입지는 제가 그래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남 뉴타운, 바로 용산 민족공원 가칭입니다. 바로 그 옆에다 보시면 되고요. 정남향으로 우리가 짓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뛰어난 입지 여건 갖추고 있는 매물인데요. 개발 호재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예, 개발 호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축약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한남 뉴타운 자체가 개발 호재다. 앞으로 신흥부촌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신부당선이죠. 연장이 됐죠. 자, 연장이 됐는데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2022년까지 아마 준공 예정이다. 바로 신분당선입니다. 강남역부터 신용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지나가는 데가 한남 뉴타운을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캠프큰 부지, 유엔사 부지가 또 개발될 예정이죠. 자, 여기 평당 1억짜리 곧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용산 민족공원이 있죠. 자, 용산 민족공원 84만 평입니다. 평지죠. 이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외국인 아파트, 외국인 아파트 부지 3.3제곱미터 평당면 이해입니다. 지금 6천만 원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6천만 원. 과연 얼마일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남 뉴타운, 여기는 한강 안 보여요. 외인 아파트는요. 이제 한남 뉴타운은 한강이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치 어마어마하겠죠. 바로 그런 가치 해볼까요? 용산국제 업무단지, 이제 철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용산 주변에 개발이 가속도가 붙겠죠. 그렇게 했을 때 국제업무단지, 바로 이 지역으로 각국의 무역, 유통, 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 글로벌 기업들이요. 그랬을 때 이 가치, 바로 용산이 앞으로 부촌으로 등극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경의선과 신분당선 연장, 캠프킴 유엔사 부지 개발 등 다양한 호재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고요. 주변에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 예상하고 있는 아파트가 곧 탄생 예정이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보다 더 고급 아파트가 탄생 예정돼 있습니다. 그럼 한남 뉴타운은 강남보다 더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매물이 어떤 장점을 갖추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보시면요.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에 구분 한 층을 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층을 제가 산다. 그랬을 때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무관합니다. 네, 재개발 매물이라 투자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재개발 상당히 투자 전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든요. 84제곱미터 한번 따져볼게요. 34평형입니다. 전 분양가 전망 한 9억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2022년 입주 시세
전망을 해봅니다.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30억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전체 임대가 전망은 보증금 2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주변 시세, 예, 주변 시세 있습니다. 자, 30평대 있는데요. 여기 약 30억 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 보입니다. 이 지역이요. 자, 동부이촌도에 있습니다. 2동짜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기가 30억이라면, 예, 향후 이 지역 30억 안 나간다고요? 저는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함께 살펴본 한남 뉴타운 매물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가구 주택 입주권이고요. 매매는 12억이고요. 전세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대출은 6억이고요. 실투자액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6344-7559번이나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